실록이 짙게 드리운 강가. 아침부터 시작된 전술행군 훈련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군화 속은 이미 땀으로 젖어 무겁게 짓눌렸고 군복은 땀과 흙먼지에 엉겨붙어 피부가 따갑게 쓸렸다. 하지만 신임 여군 소위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동기들과 똑같이 배낭을 메고 묵묵히 행군하며 지시를 수행했다. 그 순간 대위가 다가와 불쑥 길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얕잡아보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네 아빠가 장군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훈련받는 거 아냐?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동기 장병들의 눈길이 동시에 그녀와 대위를 향했다. 여군 소위는 얼굴을 굳힌 채 침착하게 대답했다. 보고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계급과 상관없이 제 임무와 규정에 따라 훈련 중입니다. 하지만 대위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다.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잘난 척은 그 한마디가 훈련장의 긴장감을 바싹 끌어올렸다. 동기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세를 바로 하고 서 있었지만 대위의 시선에는 이미 위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가 물살이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위는 눈에 띄게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으며 소위를 강가 쪽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군화 밑창이 돌을 지식이며 가까워질 때마다 주변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너 같은 애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해. 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주변의 다른 장병들을 힐끗 돌아봤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위가 다시 여군 소위를 밀쳐내듯 손을 뻗었고 그녀의 어깨가 툭 하고 강가 쪽으로 휘청겼다. 이게 다 네 아버지 백 아니면 뭐겠냐? 너희 같은 애들이 우리 군 기강을 흐려. 그는 갑자기 힘을 주어 그녀를 강물 쪽으로 밀어버렸다.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소위의 몸이 중심을 잃고 강물로 떨어졌다. 차갑고 빠른 물살이 그녀를 한순간에 삼켜버렸다. 푸른 군복이 물결 사이로 흔들렸고 동기 장병들은 충격에 입을 막은 채 얼어붙었다. 물 위에 잠시 나타난 그녀의 손이 허공을 향해 퍼덕였지만 금세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대위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아버지 장군이면 뭐하냐? 지금은 네가 그냥 훈련병일 뿐이야. 강가에 서 있던 몇몇 장병들은 입술을 깨물며 몸을 움찔했지만 상관인 대위의 눈빛에 눌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와 침묵만이 강가를 감싸고 흘러갔다. 강가 물살은 더욱 거세게 출렁이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몸부림치던 여군 소위는 기초, 생존 훈련에서 배웠던 호흡법과 체력으로 필사적으로 물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얼굴을 내민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그녀는 이를 악물며 강가 쪽으로 헤엄쳤다. 거센 물살이 계속해서 몸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특전사 파병 훈련까지 버텨낸 근성과 근육이 그녀를 버텨냈다. 강가 위에서는 장병들이 동요하고 있었다. 몇몇은 소위님을 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대위의 살벌한 시선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봐라, 저게 현실이야. 아무리 빽이 있어도 훈련 못 버티면 끝이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을 가르며 여군 소위가 강가로 다시 올라왔다. 군복은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숨이 거칠게 들려왔지만 눈빛은 매섭게 대위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순간 주변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과 놀라움이 터져 나왔다. 대위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살아나오긴 했네. 하지만 여기선 내가 법이다. 그러나 그 순간 여군 소위의 주머니 속 무정이가 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며 자동으로 신호음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곧 부대 본부의 지휘망에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위의 냉소적인 웃음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본부 상황실의 통신병이 무정이에 들어온 잡음을 확인하고 눈을 크게 떴다. 지휘관님, 지금 강가 훈련장에서 긴급 신호가 잡혔습니다. 송신 주체는 신임 여군 소위입니다. 지휘실 내부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연대장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다 순간 손을 멈추고 정색했다. 그 소위 누구 딸인지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국방부 장관의 딸,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의 외동딸.
군 내부에서도 함부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금단의 이름이었다. 당장 현장 상황 파악해 헌병대에 연락하고 상급지휘부에도 보고하라. 연대장의 고함에 참모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키보드를 두드리고 전화기를 붙잡는 손끝이 분주해졌다. 긴급보고 라인은 삽시간에 최고위급까지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편 강께에서는 여군 소위가 물에 젖은 군복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대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뭐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 그래야 부대 돌아가서 내 밑에서 굴러먹을 자격이라도 얻지. 그러나 여군 소위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기기는 물에 젖어 지직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히 전송되었다. 신님 소위 박유나, 훈련 중 강제적인 폭행 및 인권 침해 발생, 현장 보고 요청합니다. 순간 대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 목소리는 이미 본부 지휘망을 타고 상급 장성들에게까지 전달된 상태였다. 강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대위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젠장, 이게 이렇게 번질 줄은 몰랐는데. 육군본부 대회의실, 번쩍이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 중장 대장급 지휘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평소의 작전 회의와는 전혀 달랐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살벌했다. 회의실 정중앙 장군 계급장이 번쩍이는 인물이 앉아 있었다. 바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딸이 강물에 처박혔다. 그 현장에는 대위가 있었다고? 이름과 계급 즉시 보고하라. 참모들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넘기자 참모총장이 직접 명단을 확인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번뜩였고 잠시 후 책상을 거세게 내리쳤다. 저놈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폭발하듯 흔들렸다. 국방부 장관은 굳은 얼굴로 연대장과 여단장에게 시선을 던졌다. 당신들 지휘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내 딸이라서 화내는 게 아니다. 이건 군 전체의 명예 문제다. 장군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의자에 앉아있던 몇몇은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즉시 헌병대 파견, 해당 대위를 구속하라. 이 사건 정운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군복을 더럽히는 자는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겠다. 명령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비서관이 뛰어나가 전화를 붙잡고 지시를 쏟아냈다. 회의실 내부는 순간 폭풍 같은 긴박함으로 가득 찼다. 국방부 장관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다. 군이 명예를 지킬지 아니면 썩은 고리를 도려낼지는 오늘에 달려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순간 모든 장군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파문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군단 훈련장이 있는 강가, 여전히 찬물에 젖은 신임 여군, 소위는 담요에 둘러싸인 채 의무병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눈가가 퉁퉁 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무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지프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다. 검은 군용 차량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헌병대 특수수사팀, 붉은 완장을 찬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이루며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대위, 당신을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강물 근처에서 상황을 수습하던 장교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문제의 대위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냥 훈련이었어. 애송이가 못 버틴 거지. 그러나 헌병들이 군사경찰법에 의거한 체포영장을 흔들며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팔이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지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헌병 지프 뒤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더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별 4개가 새겨진 계급장을 단 육군대장이 등장했다. 그의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 모두가 긴장하며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시선은 곧장 담요에 쌓여있는 여군 소위에게 향했다.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어머니 하고 부르자 현장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참모총장 또한 딸의 몰골을 보고 숨을 크게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냉혹한 결단으로 번지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의 썩은 뿌리를 뽑겠다. 이 사건 끝까지 간다. 바람이 강가를 스치며 군기와 군복을 흔들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대격변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